수화 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 연산은 영역이 첫 번째 소인수 분해,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 세 번째 제곱근과 실수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론 설명 최대한 꼼꼼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인수 분해인데 저는 이제 OT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대한 교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기할 내용이 있다면 꼭 책에다가 덧붙여서 해주시고 실제 문제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인수 분해에서의 해결 포인트, 대표 문제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이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약수와 배수가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 일단은 약수와 배수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A는 B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을 때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요 A가 뭐냐? A가 B 곱하기 Q. B와 Q의 배수예요. 의 배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B하고 Q는요. B하고 Q. 얘는 A의 약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가 이래요. 그래서 A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은 관계가 이렇고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12로 한번 가보죠. 12라는 숫자는 두 수의 곱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물론 3 곱하기 4, 2 곱하기 6, 1 곱하기 12도 있지만 어차피 곱하기로 표현된 값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 이때 이 12가 바로 뭐인 거예요? 바로 1, 2, 3, 4, 6, 12 이 값들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적어볼까요? 1, 2, 3, 4, 6, 1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12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다라고 하면은 요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의 배수. 2의 배수라는 것은 1의 자리가 0 또는 짝수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다 그러면은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 0이거나 4의 배수, 뭐 10이라든지 24, 32, 36 이런 숫자가 끝에 두 자리 오게 되면은 앞에 100의 자리 이상에서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각자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돼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부터 좀 얘기해보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붙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의 배수다. 2의 배수면 대표적인 거 1의 자리만 신경 쓰시면 돼요. 372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자, 2의 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다. 3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자리 어느 자리 위치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100, 1650 3 보면은 1 더하기 6, 7, 12, 15죠. 자, 이 값은 이거 실제 3의 배수인지 나눠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은 3의 배수입니다. 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53,424 끝에 두 개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5의 배수다. 5의 배수는 끝에가 0 또는 5로 끝나면 됩니다. 75. 뭐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9의 배수가 나와 있죠. 9의 배수는 각자의 숫자의 합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겁니다. 1, 6, 5, 3 더하면 15였어요. 그죠? 하나만 더 쓰면 뭐가 돼요?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죠? 당연히 9의 배수는 3의 배수입니다.
더하면은 3의 배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당연히 2의 배수예요. 자,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일게요. 첫 번째는 8의 배수입니다. 8의 배수는 2의 배수는 끝 한 자리만 봤죠? 4는 2의 제곱이거든요. 끝에 두 자리를 봤어요.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끝에 세 자리만 보면 돼요. 세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72만 5,328 끝에 세 자리. 아무리 큰 수여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용한 거 뭐가 있냐면은 6의 배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죠. 6의 배수다 그럼 뭐예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면 돼요. 자, 372 있죠. 372가 바로 뭐예요? 보세요. 372. 끝에가 2로 끝났기 때문에 2의 배수죠. 다 더하면 뭐예요? 12.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하면은 뭘 또 찾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5의 배수. 활용입니다. 활용. 15의 배수다. 그럼 뭐예요? 15라는 숫자가 3 곱하기 5죠.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서 1의 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16,530. 여기다 0 하나 붙인 거죠? 다 더하면 뭐예요? 3의 배수가 되고 끝에가 0으로 끝났으니까 5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1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시기 전에 이 소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것 요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숫자를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쪼개는 방법이. 자, 여기서는 소수와 합성수와 1 이렇게 세 개로 쪼갭니다. 얘네를 다 뭐라 그러냐? 합치면 뭐라 그러냐?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 자연수는 1 이상, 1, 2, 3, 4, 5, 6, 7, 8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숫자를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1, 소수, 합성수. 이게 이제 좀 학습이 좀 덜 되신 분들은 어떻게 착각하시냐면 소수하고 합성수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야 라고 단정 짓고 1을 합성수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합성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은 아닌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자, 소수다 그러면은 소수다 그러면 약수가 정의는 이래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 이걸 소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틀리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소수다 그러면 그냥 약수가 2개인 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도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 이러면은 1하고 자기 자신 1도 그러면은 소수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뭐예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입니다. 이상인 수. 됐죠? 1은 뭐예요? 약수가 1개예요.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소수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소수는 기본적으로 30 이하 정도는 암기하고 계세요. 30 이하. 약수가 2개인 수 2, 3, 5, 7, 11, 13, 17, 19, 23, 10개거든요. 이렇게 10개 정도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것들은 뭐예요?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를 2번 곱한 것 이겁니다.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예요.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2의 n제곱은 뭐겠어요?
2를 몇 번? n번 곱한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위아래 중에 밑에 있잖아요. 밑. 그래서 밑이라고 합니다. 밑.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숫자든지 간에 a의 b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a가 바로 밑이에요. 밑. 얘가 지수고요. a는 뭐예요? 곱해지는 대상. b는 뭐예요? 곱한 횟수. 됐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얘가 단순히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입니다. 됐죠? 일단은 곱해진 횟수 밑에 있다. 곱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수와 소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인수라는 말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인수는 약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약수다. 소인수다. 그러면 소수인 인수인데 소인수, 인수가 뭐라고 했어요?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인 약수입니다. 그걸 소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는 B 곱하기 C일 때 A의 약수 BC를 A의 인수라고 한답니다. 인수. 인수 뭐라고요? 약수라고요. 약수.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니까 약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인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헷갈리는데 받아들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는 약수와 같은 말이다. 인수는 약수와 같은 말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인수는 인수 중에 소수인 인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 이거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앞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1, 2, 3, 4, 6, 12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다 인수예요. 인수, 약수. 이 중에 소인수는 뭐예요? 소수인 인수니까 두 개네요. 됐죠? 됐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소인수의 곱. 즉 12였다라고 한다면 12를 소수의 곱으로만, 소인수의 곱으로만 표현한다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소수에 해당하는 게 2와 3이라고 했죠? 그죠? 2와 3. 그러니까 2와 3으로만 표현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2와 3으로만 표현하면 곱으로만 안 되잖아요. 6인데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밑이 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을 소수로 만드는 것만 쓰시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2 곱하기 3. 근데 이제 이건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됐죠? 2와 3으로 쓰라는 얘기는 지수의 형태를 포함해서 거듭 제곱을 포함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소수로만 쓴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게 소인수 분해고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값들이 뭐라고 했어요? 약수들이라고 했죠. 인수. 소수인 인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60이 있다. 90이네요. 90이 있다. 이러면 소수로만 나눠주면 돼요. 45. 2는 끝났네요. 3, 15.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2 한 번 곱해졌죠? 3 두 번이고요. 5 한 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2로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90이잖아요. 그럼 바로 9로 나눠야죠. 왜? 9가 3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9로 나눠줬으면 바로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 나오고요. 2, 5 끝납니다. 소인수 분해는 결과적으로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느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A의 P제곱. A를 P번 곱하고 그 다음에 B의 Q제곱. 자, B를 Q번 곱한 것에 약수의 개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적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문자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숫자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자, 2의 세제곱 넉넉히 3의 제곱 정도로 하겠습니다. 작은 수 아니에요. 8, 9, 72죠. 70이면 꽤 큽니다. 70의 약수의 개수 세보라고 하면 오래 걸려요. 적당히 큰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약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잘 보세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맞죠? 자, 그 다음 2의 세제곱 약수도 뭐 있어요?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 뭐가 있죠? 1.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있죠. 됐죠?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약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하나와 3개 중에 하나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만. 자, 이거를 일일이 다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도. 이거는 결과, 이 공식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보세요. 1, 1은 1. 2, 1은 2. 3, 1은 3.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 4죠? 4. 자, 그 다음에 4 끝났고요. 5 없고 6 있죠. 2, 3은 6. 7, 8 있네요. 2의 세제곱 8. 9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8이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계산해 보시면은 24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6이 있고요. 그 다음에 72가 있습니다.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거 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조합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여기가 세제곱이었거든요. 그죠? 여기가 세제곱이었습니다. 세제곱이 되니까 이쪽에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된 거예요. 왜? 1부터 왔으니까. 1부터. 그 다음 3의 제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쪽이 몇 개가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3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4제곱이었다면 몇 개가 왔을까요? 이쪽에. 5개가 왔겠죠. 왜? 1부터니까. 되셨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4개, 여기가 3개여서 이렇게 각각을 곱해 나가면서 12개를 만든 거예요. 4개하고 3개니까 12개가 된 거라고요. 됐죠? 자, 보세요. 3이니까 4개고요. 2여서 3개입니다. 이게 만약에 5였다면 6이었을 거예요. 6개. 자,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죠. A의 P제곱, B의 Q제곱이에요. 곱하기 B의 Q제곱. 물론 A하고 B는 서로 다른 소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약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약수는 뭐예요? 공통인 약수. 공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가 주고할 수가 있나요? 없죠. 공통이라는 것은 최소 2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약수라는 것은 2수 이상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약수들을 각각을 쭉 구해봐요. 쭉 구했을 때 너하고 똑같아. 공통이네?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쓰고 약수 다 쓴 다음에 너하고 공약수네라고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값,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공약수가 뭔지, 최대 공약수가 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3번에 좀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뒤에 가서 좀 볼게요. 왜냐면 이걸 실제로 보여드려야지 제가 문자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뒤에서 한번 구하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또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 이런 것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수인 인수로 공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질 때까지 하는 게 첫 번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둘 중에 저처럼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학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인수 분해, 즉 어떤 숫자를 딱 보면은 너무 큰 수가 아닌 이상은 소인수 분해가 사실 즉각적으로 돼요. 됐죠? 근데 대체로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가야 됩니다. 얘를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눠가지고 얘가 어떤 숫자들의 거듭제곱에 곱이 되는지 이거를 그제서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는 애초에 좀 오래 걸려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소인수, 공통인 소인수로 나눠주는 걸로 갑니다. 자, 말이 길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숫자 한번 가볼게요. 24, 36, 84가 있어요. 36, 84. 자, 그럼 요거를 공통인 인수로 나눠볼게요.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2로 가보죠. 물론 4로 가도 돼요. 4로 가도 되는데 무리하지 맙시다. 됐죠? 자, 2로 가볼게요. 12, 18이죠? 죄송합니다. 42예요. 자, 2로 또 나눠줍니다. 2로 나눴더니 6이고요. 9예요. 그 다음 요거는 21입니다. 3으로 또 나눠줘요. 3으로. 자, 그럼 3, 2죠. 3이고요. 여기 7입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이렇게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것. 여기까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값 있죠. 요거를 바로 이 값의 곱, 이거를 최대, greatest, G라고 보통 씁니다.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1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이 12는 얘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얘의 약수이기도 하고 얘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소인수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24와 36과 84. 일단 해볼게요. 그럼 24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2의 세제곱이네요. 그죠? 2의 세제곱 3 이겁니다. 36은 뭐예요? 이거랑 이거 하고도 3이 남았으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이고요. 84는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걸 아는 거지, 실제로는 24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2 나누고 36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나누고 84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나누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얘는 끝나는 시간인데 얘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막 셈이 너무 빠르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빠르다, 그럼 하세요.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됐죠? 자,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공약수예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밑이 공통인 것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쓰시면 됩니다. 2의 제곱이죠. 3 제곱 3. 7은 없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얘가 빠른 것 같은데 이걸 했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다 구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가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그때까지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한 거 있었죠? 줘버렸네요. 자, 84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렸었냐? 자, 24와 36과 84의 최대 공약수가 12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공약수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공약수. 공약수는 1, 2, 3, 4,
6, 12. 아니, 선생님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아세요? 확인하지도 않고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최대 공약수 있잖아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공약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할 때 얘네들을 일일이 막 얘 공약수 뭐가 있는지 약수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너랑 나랑 공약수네?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만 찾으면 이거의 약수가 공약수이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는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문제가 등장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그 활용 부분입니다. 최대 공약수 활용이 되는 케이스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일정한 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 요 많은 사람 있죠. 많은 사람 수, 요게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운다.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이 말 써야겠어요. 빈틈없이 채울 때, 이때 바로 이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몇 개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24하고 36이 있다. 그럼 얘하고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 있죠. 그게 10이에요. 12. 됐죠? 자, 그래서 하는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는 뭐겠어요? 공통인 배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 또 나와 있는데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역시 이 정의가 이제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워요. 정의라는 말 자체가. 자, 그것도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구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로 소인 두 자연수가 있다. 뭐 3하고 7? 그럼 3하고 7의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21이에요. 그 21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두 수의 곱. 3, 7의 21.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공약수로 나눠서 가도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수로 나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2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2개. 자, 첫 번째는 3개짜리가 나와 있는데 2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0하고 80이 있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자, 소수인 걸로 하는데 우리 바로 가봅시다. 자, 20. 물론 이 2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나누게 되면 여기가 3. 여기가 뭐예요? 4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렇죠? 그럼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냐?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싹 다. 요게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리스트입니다. L 20. 정확하게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240이 되네요. 최소 공배수가 240이 됩니다. 됐죠? 자, 이 되셨죠? 싹 다 곱하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의 배수이기도 하고 얘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제가 2개짜리를 보여드리고 3개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최대 공약수는 더 이상 나눌 게 없다. 공통으로 나눠지는 게 없다면 끝내야 되잖아요. 최소 공배수도 그렇긴 한데 2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안 나눠줘도 안 되니까 끝나지만 3개짜리 우리 교재에 있는 18하고 24, 45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순서가 3으로 나눴네요. 3으로 나누면 6, 자, 8, 15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 3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게 없는데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는 2개 이상만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얘하고 얘가 3의 배수예요. 자, 그럼 여긴 2, 얘는 그냥 내려. 8, 여기는 5.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개 이상 나눠지는 게 있으면 또 나눠야 돼요. 나눠지죠? 2로. 1, 4. 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대 공약수 물어봤으면 3이에요, 3. 3개가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L은 3, 3, 2, 1, 4, 5고요. 9, 18 곱하기 20이니까 360이네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60입니다. 자, 이 앞에서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0하고 80의 배수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60, 120, 180, 240, 점점점. 80의 배수도 80, 160, 240, 점점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배수, 이거의 배수, 이거의 배수 엄청 많아요. 공배수는 뭐라고요? 360의 배수. 이게 최소 공배수니까. 됐죠? 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배수하고 최소 공배수도 나오는 그 활용되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움직이는 간격이 다른. 첫 번째는 움직이는 간격이 다르다. 움직이는 간격이 다른 것이 다시 만날 때까지의 간격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간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으로 정사각형을 채우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간격, 요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선생님 앞에서 요거 최대 공약수에서도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에서는 뭐였냐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최소 공배수에서는 뭐예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에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개의 자연수로 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중 가장 작은 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장 작은 수, 이거죠. 이거.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숫자가 있고요. 예를 들어 숫자가 3개다. 그럼 3개의 숫자로 얘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이 세 수로 나눠 떨어지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얘는 피재수예요. 나님을 당하는 거. 그 다음 앞에서 우리 최대공약수에서 봤던 건 뭐예요? 최대공약수에서는
어떤 세수가 있는데 그 세수를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최대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겁니다. 우리 G에서는 이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나누기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B 곱하기 Q입니다. 얘는 약수죠. 얘 약수들. 얘는 얘네들 배수고. 됐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G 최대 공약수 얘기했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숫자가 뭐였냐면은 B였어요. B. 어떤 숫자를 나눈다는 얘기냐면요. 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에서는 뭔 얘기냐? 나님을 당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수입니다. 피제수.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